노웅래 전 의원의 그럼 혐의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검찰의 노웅래의 혐의는 딱 이거예요. 핵심 혐의는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박우식이라는 그 고철업자한테 받았다. 고철업자와 그 부인,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철업자의 부인을 통해서 받았다.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의 얘기는 뭐냐면 이 6천만 원을 받았다가 됐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많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의 편의를 제공. 제가 이 노웅래 전 의원에게 상납을 했다는 박우식 씨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직 출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근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이제 실형이 내려졌는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 꺼져 있어요. 전화 꺼진 거 보니까 아직 감옥에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도 돈 뿌리다가 걸려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던 분입니다. 박우식이라고. 근데 이분과 제가 통화를 몇 번 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은 검사한테 목줄이 잡혀갖고 말을 못하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지금 이 검사들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본인이 때 되면 그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검찰의 노웅래 공소장에는 발전소 납품이나 태양광 사업 편의를 제공해달라 청탁을 했고, 용인물류센터 인허가와 인사를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21대 총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줘서, 이렇게 혐의가 많아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6천만 원. 예, 6천만 원. 노웅래 사건을 보면은 2022년 이제 윤석열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윤석열 때 이루어진 건데, 검찰이 2022년 11월에 노웅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때 이제 한동훈이 그 유명한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한동훈이 이날 체포 동의안 설명하면서 장관이었잖아요. 국회에서 돈봉투 부스럭 이 얘기 안 했으면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러니까 본인의 말 때문에 아마 굉장히 화를 크게 나중에 입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날 한동훈이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뇌물이나 많은 사건의 녹음 파일을 제가 다뤄봤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녹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녹음의 주체. 녹음의 주체는 공여자죠. 뇌물을 주는 사람. 예. 준서고, 수뢰자는 녹음을 한 게 아니죠. 지금 검찰이 압수한 것은 이 공여자, 박우식 부인이 이제 녹음을 했던 거죠. 박우식의 이제 부인이 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난다는 것은,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공여자가 돈을 줄 때 녹음이 됐다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수뢰자가 받아가지고 돈봉투를 뭐 만지면서 녹음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공여자가 뭐 지갑에서 뭐 아니면 백에서 아니면 뭐 쇼핑백에서 또 그 돈봉투를 꺼낼 때 부스럭 소리가 그게 아니고, 이런 녹음 파일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부스럭 소리는 뭐냐면, 녹음기가 있는 상태에서 뭘 꺼냈겠죠. 백 안에 꺼냈겠대. 그 녹음기가 움직이면서 그 마이크에 걸리는 소리예요. 돈봉투 소리가 아니고. 정확히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수사를 많이 했다지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부스럭 소리라는 것은 이 녹음기를 아니면 몰카가 움직일 때, 저는 몰카를 한 10개 이상 제가 써본 사람 아닙니까? 몰카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녹음기가 충돌이 날 때, 외부와 충돌이 날 때 그때 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이지, 녹음기가 정확히 고정된 상태에서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장 녹음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의 얘기는 저 같은 이제 경험이 있는 기자로고 봤을 때 맞아요. 옷깃 같은 거에 스치거나 내가 녹음기를 차고 있다거나 움직이거나 했을 때 그 이제 녹음기의 마이크가
외부의 물질과 접촉했을 때 나는 소리죠. 예,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아니고. 한동훈은 이제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당시 영상을 한번 봐야겠어요. 노웅래 의원이 이제 무죄가 나서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러 왔을 때 돈봉투 부스럭, 그때 그 발언입니다.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이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자기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드렸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을 가능성은 현장에서 녹음과 녹화를 많이 해봤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건 제 생각이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판결문에 그러면 노웅래에게 이제 무죄를 주면서 판결문에는 어떻게 썼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여튼 이게 체포동의안에서 이제 한동훈이 돈봉투 부스럭하는 바람에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본인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다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노웅래 자택에서 이제 현금 다발을 압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2025년 11월에 1심 무죄가 됐고 검찰에서 또 항소를 해서 8월 21일에 항소심도 무죄가 됐다. 앞서 보셨지만 노웅래가 6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였어요. 노웅래가 무죄됐는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뭐냐라고 보면 노웅래 본인도 정치자금을 그 박우식의 부인에게 5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돈을 후원금이라고 가져와서 당시에 이거는 뇌물이 아닌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후원금 계좌에 올리려고 했다. 근데 이런 대화 내용도 지금 녹음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지금 주간경향 기사입니다. 이게 주간 옆에 이제 주간경향 기사인데요. 법원에서는 돈을 전혀 안 받았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본인이 일부는 받았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6천만 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6천 검찰이 그렇게 공소를 제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6천만 원을 받았냐 6천만 원을 받았냐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검찰이 입증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증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게요. 그러니까 돈봉투 부스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녹음 파일 자체가 부스럭이 문제가 아니고 이 녹음 파일이 자체가 불법이야 라고 해가지고 녹음 파일의 내용을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독이 든 사과다. 독수독과라고 해서 돈봉투 소리가 맞다 아니다가 법원을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니까. 검찰의 음향 증거 조작도 인정. 이건 노웅래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음향을 조작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녹음기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법원에서는 그거를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불법 수집 때문에 형식적 무죄냐. 이건 한동훈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항소심에서 일부 이 녹음 파일의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박우식의 녹음 파일 중에 일부는 적법한 증거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증거를 법원이 모두 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좀 배척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불법인 거 외에는 1심에서는 전부 다 아니라고 봤는데 2심에서는 아니야. 10개 중에 한 2개는 증거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검찰 측 증거잖아요. 한동훈이 얘기하는 검찰 측 증거 중에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적법한 증거까지 검토했지만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녹음 파일을 다 배척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불인정한 이유는
증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판사가 심증을 결국에는 판사의 마음이잖아요. 심증을 굳혀야 될 때는 어느 정도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박우식도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줬다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 나와서 실토한 박우식도 무죄를 받았어요. 증거가 박우식이 줬다는 말 위에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진술에 의존한, 증언에 의존한 거죠. 물증이 없고. 근데 물증의 일부는 불법 수집 증거라서 배제가 됐고 일부는 인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박우식이 줬다는 자백까지 있었지만도 안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노웅래가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검찰이 냈던 증거의 상당수가 위법 증거다라고 했고 적법한 증거로가 있긴 있어. 일부 녹음 파일은 우리가 인정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어.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판결문을 보고 조금 전에 건 주간경향의 기사였는데 판결문을 뭐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오늘 노웅래 판결문을 받아서 보니까 한동훈의 주장은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이라 무죄지 돈을 받은 건 맞아라고 주장을 했어. 그죠? 오늘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품 수실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판결문에 보면 위법 수집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뭐 뻔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돈을 줬다는 박우식 공여자의 다이어리에 뭐 노 2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만으로는 실제 전달을 했는지 적어놓고 안 줬는지 판단을 못해 라고 얘기를 했고 박우식이 제3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는데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검찰 너희가 낸 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내가 유죄 판결을 못 내리겠어. 이거는 적법한 증거를 다 따져봐도 그러니까 한동훈 네 말처럼 이것들을 일부고 그러니까 배척된 건 일부고 나머지도 많아. 다이어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녹음 파일도 있고 한동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100%다 위법 증거라고 본 게 아니야. 일부는 우리가 유죄 쓸 수 있는 증거라고 보고 그것까지 다 따져봤는데도 돈을 줬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 6천만 원 전체가 무죄가 난 거예요. 일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돈을 줬다는 사람. 예를 들면 노웅래는 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 박우식은 심지어 검찰도 그렇고 법원에 나와서도 자기가 돈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증인석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주장이 붕괴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돈을 준 박우식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우식이 구속되기 전에 저랑 통화해서 기자님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구속 상태인데 본인이 이제 그때 저한테 말한 취지는 뭐였냐면 다른 걸로 지금 목줄이 잡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건으로. 이거를 내가 협조를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 라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법원도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돈을 줬다라고 지금 자백을 한 박우식도 무죄를 줬다는 거는 한동훈의 주장과 완전히 괴리가 되는 거죠. 돈을 줬다는 거 말 외에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이 무죄가 나오고 줬다는 사람이 유죄가 나온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박우식이 이 자백도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선고가 불가능하고 이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녹음 문자 등 전자정보 능력, 불법 증거. 그러니까 박우식의 너 말뿐이 아니고 너의 말을 뒷받침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그것도 입증을 못했다. 박우식 너의 다이어리나 뭐 제3자와의 통화만으로는 실제 네가 이거를 전달하려고 계획했는지 계획만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전달을 했는지 계획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 인정 못해. 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이 박우식의 뇌물 공여도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돈을 준 것 사실 자체, 그러니까 돈을 준 것만은 명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결문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도 무죄를 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판결문을 보면
위법 수집 뭐 증거로 채택을 했든 말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의 말처럼 돈을 준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이 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관의 판단을, 그것도 2심, 항소심의 판단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헌법기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이 판결문 내용을 보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문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노웅래 판결문을 봤을 때는 한동훈의 말처럼 돈을 준 것 자체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검찰의 불법 조작 증거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했던 많은 사건들을 조작기소 특검을 빨리 해야 됩니다. 조작기소 특검을 해서 당시 이 사건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근데 한동훈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 한동훈의 실체는 이겁니다. 이 사진 한 장. 서천역에서 시장에 불이 났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왔을 때 90도로 경례한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실체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한동훈의 실체는 이 사진 한 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계 게시판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가족이 한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취재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 추정하는 내용은 한동훈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한동훈은 또 무혐의를 주장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의 오른팔 노릇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했던 그 수많은 조작 수사들, 조작기소 특검을 해서 한동훈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해보면 한동훈은 감옥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파장이 꽤 커지고 있네요. 네,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봤던 거는 어쨌든 이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노 전 의원에게 이제 돈을 줬다라고 봤던 사업가 박모 씨가 있고 박모 씨의 배우자 조모 씨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에 보면 이건 돈 받은 거 맞다. 이거 핵심 증거다라고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들리는 음성 녹취가 있었죠. 네, 그 내용을 제출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애초에 이 녹음 파일이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 관련 수사를 하다가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노웅래 사건에 적용을 하려면 다시 뭐 영장도 받고 해가지고 수집을 해야 되는데 네.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 선고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이 선고가 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정치 검찰의 폐악질이다. 정치 검찰에 기소되고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웅래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당시 본인이 2024년 당대표 시절에 노웅래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폐악질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에 내가 총선 전반을 보느라 어쩔 수 없이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그에 대해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900자 정도가 되는 사과문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과문 안에 이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가 언급이 되니까 이제 꽤 이제 부각을 좀 시킨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면서 또 여러 정치인들이 여기에 얹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네. 당시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국회에 나와서 설명했던 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이 다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봐라.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느냐. 네. 한동훈 석고되지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제 한동훈 의원이나 뭐 이제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지금 이 판결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절대로 돈 안 받았다라고 판결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 노웅래가 과연 뭐 이노센트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라고 하면서 네.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꾸
자꾸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빌드업하는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참전했죠. 네, 홍준표 시장이 네. 이제 저희 방송에도 지난주에 출연했었는데. 네, 한동훈의 책임은 없냐. 어쨌든 이거 좀 제대로 수사 못한 거고 불법 수사 지시하고 감독한 한동훈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큰 소리냐. 그런 한동훈 같은 애가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막 비판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류재화 변호사가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류지영 변호사까지 참전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죠. 부각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시장도 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알 텐데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사건을 좀 왜곡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후배 법조인으로서 그냥 겸손하게 한마디 거둔 거고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무죄가 난 건 맞다. 그러니까 not guilty랑 innocent의 차이는 그러니까 좀 결백하다는 것과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차이 생각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돼 있고 네. 그게 증거에서 탈락하니까 입증이 부족해서 무죄가 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무죄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끝내면 되는데 나는 돈을 일체 받은 적도 없이 결백한 사람이다. 이노센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not guilty, 무죄 받은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웅래 전 의원이 본인 그 항소심 무죄를 받은 이후에 그 글을 써요. 네. SNS에 글을 써서 결백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음. 나는 결백하다. 이런 표현을 써 이노센트죠. 근데 본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난 돈은 받긴 받았다.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다. 네. 물론 그 후원금 회계 처리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 회계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그럼 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네. 아무튼 그 돈은 받긴 받았다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 결백 운운하는 것이 참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는데요. 네.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들어와서 이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이제 이런 얘기로 이게 번지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갑자기 견강부회 전혀 엉뚱한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조작 기소 정치 검찰 운운하는 거 보니 결국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그 빌드업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야 다를까 오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그때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다가 분위기 안 좋아져서 그만둔 거 네. 있잖아요. 그 조작 기소 특검법, 저는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다시 9월 안에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빌드업까지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니까 좀 뭐 뒤에 좀 내비두고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는 맞아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위법한 수사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다 돈봉투 사건인 건 동일한데 예. 비슷한 시기에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근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과 관련해서 네. 녹음 파일을 제출받아요. 네. 임의로. 그러니까 스스로 제출해 주는 거죠. 네. 수사기관에.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네. 노웅래 전 의원과 관련된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새로 영장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걸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편입을 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어차피 이미 제출 받았으니까 요거 가지고 내가 사용해도 되겠다. 그걸로 이제 수사를 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증거로 붙여서 기소를 해버린 네. 거예요. 근데 법원이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건 맞고. 위법 수집 증거네. 네. 그거 잘못됐죠.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증거에서 배제돼야 되는 게 잘못됐는데 맞고. 그럼 그거는 무슨 기소예요? 잘못된 기소를 지금 그래서 조작 기소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류지아 변호사님은 그게 조작 기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기소라고 조작 불러요? 기소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건 무슨 기소인지만 먼저 잘못된 말해봐요. 기소죠.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가 기소, 있는 거지. 잘못된 기소와 잘못된 조작 기소는 증거 다른 수집이 것이다.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잘못된 네. 증거 수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광의적으로 이거를 조작 기소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지.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그런 식으로 해서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검사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누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제 일부러 그렇게 기소한 거죠.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고 일부러 한 거지. 그거는 실수를 했는지도 아니, 그건 모르고 고의죠, 당연히. 그거는 정확하게 그게 알 수가 그렇게, 없죠. 아니 별건 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는데 그걸 했다 그거 그러니까 실수라고요? 왜냐하면 내 얘기 들어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그 의도가 분명히 아니, 있었다. 그 의도가 그 실수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실수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고의적으로 일부러 한 거니까 그게 바로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그렇게 했었으면은 본인들이 그러면은 네. 무죄를 받지 않도록 이것이 유죄이고 제대로 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그걸 못했고 그래서 입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1심에서도 그건 입증이 안 됐네. 니네들이 일단 그 절차도 잘못됐네. 니네들이 기소가 잘못됐네. 이래가지고 1심, 2심 전체적으로 다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아니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듣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저도 말할 게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 삼는 거는 검사가 네.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기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제 이게 바로 핵심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이루어졌고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이 기소한 내용이 거의 다 그런 식이었다는 게 지금 우리들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게 다 옳고 니네들은 그렇게 범죄자이니까 무조건 기소해가지고 해야 되라고 했어. 근데 다 올려놨는데 무슨 뭐 그러면서 정말 모욕까지 주고 현직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돈봉투지 뭔지도 소리까지 다 있다고 했어. 네. 근데 지금 그 건건이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검사들이 이거를 뭐 한두 번 하는 검사들도 아니고 이거 뭐 1, 2년 들어온 검사들도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한테 그 부분만 하나 좀 여쭤보면 만약에 1, 2년 한 검사도 아니고 한두 번 한 검사도 아니면 이렇게 증거 내면 법원에서 기각될 바로 그거예요. 걸 모르질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유죄 만들고 싶으면 잘 마련해서 이 사람을 기소를 제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한 거예요? 자기네는 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이 정도에도 이제 그 받겠다?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한 알겠습니다.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들을 너무 이렇게 높이 평가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네, 현실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일부러 기소를 한 것이었고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준 거예요. 네. 얘네들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증거들로 사람들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거에 가장 큰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알겠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자,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예, 스토리텔링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자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라는 민주당 인사가 네. 어떤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정근 씨 유죄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돈봉투 사건인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자금 받았어요. 네. 네. 돈 준 그 사업가도 처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화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화 녹음 파일이 수십 개, 수백 개 될 수도 있고 수천 개 될 수도 있어요. 자동 녹음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들어봤다는 건 네. 제가 의심하기로는 이거 민주당 인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들어보다 보면 재밌는 거 나올 수도 있어. 뭐 하나 걸릴 거 나온다. 네, 민주당 주요 인사에 대한 녹음 파일이니까 다 한번 들어봐. 선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원래 변호인이나 그 피압수자나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인들이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건하고 관련 없는 거는 보지 마세요.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저희 방식으로 그 많은 녹음 파일 일 많은 그 수사기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 들어봐요. 근데 다 들어봤다는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썼다는 건 민주당 거기 의도가 때문에 있다는 거고. 예, 그건 비판을 받을 만해요. 예. 법원도 그걸 지적하면서 예. 또 엉뚱한 사건 증거가 나왔으면 압수수색 영장 받았어야지. 그럼 안 받은 거는 영장주의 위반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증거를 다 날려버리니까 예. 아무 증거 없는 사건이 돼버려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중지해야 됩니다. 원래 수사를 중지하고 별도 영장 받고 나서 수사를 다시 개시해야 돼요.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절차를 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웅래 의원 유죄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장 받았다면 유죄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 스토리 라인인데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조작 기소라는 단어를 여기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조작 기소라는 건 네. 증거를 갖다 녹취록 음성을 바꿔버린다든가 네. 뭐 문서를 변조한다든지 아. 아니면 뭐 관계인들 불러갖고 막 조져가지고 너네들 허위 자백해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소를 했다면 저는 조작 기소라고 말을 쓸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기소를 잘못한 거고 절차를 어긴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무죄 마땅히 나와야 되고 저 대법원 상고에도 무죄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기소하면. 근데 이렇게 기소하면 무조건 무죄 나오고 네. 이거 법조인들이 그냥 사법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준비하면서 푸는 전형적인 기출문제에 나오는 판례예요. 이렇게 영장 청구 별도로 안 하면 위법 수집 증거다. 다 알아요. 모든 법조인이 다 알아요. 근데 검사가 왜 그걸 안 했는지 그게 네. 의문이에요.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거고 이걸 타고 들어가서 네. 검사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조작 기소했으니까 대통령 사건도 조작 기소 이렇게 연결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사건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예, 저도 그러면은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면 먼저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게 녹음 파일을 이제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저도 입회 같은 걸 해보면 듣기 전에는 녹음한 본인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있는 수도 녹음 있죠. 파일인지는 네네네네. 들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그 고의로 그랬다. 고의로 검사가 고의로 알면서도 이 엉뚱한 사건에 갔다 이 증거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럴 거라면 판사한테 100% 걸릴 텐데 그걸 왜 고의로 했겠느냐라는 질문에 또 취약해요. 그러니까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뭐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냥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는 있어요. 그거는 검사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안 받아들여진 주장인데 네. 검사가 재판에서 1심, 2심, 이제 1심에서 이미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 깨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럼 항소심에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법한 이건 증거입니다. 네. 우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검사의 주장은 이거는 돈 준 사업가가 한 사람이고 네. 돈을 민주당 인사들한테 살포한 거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고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다. 별건이 아니다. 영장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판사님이 아니야. 돈 준 사람은 한 명이고 민주당 인사에 돈 준 건 맞는데 사람이 다르지 않냐.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별도로 봐야지. 청탁 내용도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건 판사 말씀이 맞는 예, 것 같고요. 이렇게 싸운 판사 거예요. 입장에 왜냐하면 이 증거 수집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별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검사가 그거를 뭐 날박에 받는지 뭐 일부러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별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 기소다 얘기하셨는데 설사 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조작 기소라는 거는 아까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증거를 없던 걸 새로 하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고문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갖다 만들어내거나 받아내거나 아니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변형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게 조작 기소지 지금은 쓰면 안 되는 다른 별건에 쓰면 안 되는 증거를 갖다 붙여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조작 기소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거 가지고 조작 기소를 한다면 사실 최근에 뭐 아까 수사 1, 2년 한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검찰이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선거 1, 2년 합니까? 선관위의 부실 수사가 부정 수사로 확장되는 논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을 하지 다들 생각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당 수석 대변인 등장을 해서 공소 취소 특검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빌드업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네. 계속 말했잖아요. 협의의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작은 정말로 무슨 증거 하나를 이렇게 막 토시 바꾸고 뭐 사실은 사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협의의 조작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원래 안 되는 기소인데도 알면서도 했다는 거 이러면 다 조작 기소라고 우리는 봐요. 그게 광의의 기소라는 거예요. 그래 광의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협의냐 광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쓴 용어나 또 이 뭐 이노센트 어쩌고 얘기했던 이 노웅래 의원이 쓴 이거나 이건 본인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난 조작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두 분은 그건 조작이라고 하는 네. 그게 단어가 바로 어울리진 않는. 이분들은 네, 지금 두 이거 분은 협의의 정의를 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단어 사실 안 맞는다고 조작이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서로 간의 견해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사가 기소할 때에는 자기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관련 사건이니까 이거 영장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네. 기소를 한 건데 그걸 고의적인 조작 기소라고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평가의 영역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음 파일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냐? 뭐 당사자들이 그 녹음 파일을 들이대면서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돈 준 사람들은 돈 줬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독수독과 이론이라 그래서 동나무에서 난 동열매는 다 모든 게 동열매다.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법정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든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면 뒤에도 다 날려야 돼요. 그러면서 싹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실체가 하나도 없고 준 사람도 뭐 부인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녹음 파일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사건은 뭐냐면 그 5번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사업가로부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근데 사업가부터 왜 받았느냐. 예. 이거는 이제 그 뭐 발전소 뭐 어쩌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런 사업에 좀 도움을 달라는 뜻으로 했었다는 거잖아요. 핵심은
아까 500만 원 이하 받은 건 한 번에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그 돈을 받은 거하고 이 본인이 아까 그 돈을 준 사람이 의도했던 바로 그대로 이 네. 사람에게 원했던 그 방식 그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았는데 돈을 준 목적 돈을 청탁의 대가로 청탁의 했느냐. 대가, 대가성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 대가성을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입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쪽에 있는 포인트고 법원에서 판단한 포인트는 이쪽 왼쪽에 있는 포인트 서로 다른 거예요. 대가성은 뇌물죄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좀 정치자금법 다른 위반은 거예요. 뇌물죄 그러니까 대가성이 여기서 만약에 하고 없어도 싶었으면 얼마든지 해당될 그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으면 네. 그걸 다시 제대로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검찰이니까 되게 잘못한 바보같이 거예요. 예. 만약에 잘못한 건 맞죠. 검찰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걸 그 얘기를 하는 조작기소로 거예요. 하면 안 조작으로 돼요. 보느냐 아니냐 그 네. 이제 뭐 입장 차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이 사건을 고리로 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다시 재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박성준 수석 대변인 이제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사실 지방선거 전에 추진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특위까지 꾸려졌었는데 그 특위에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있고 서영거 법사위원장도 있고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있고 이건태 의원도 있고 그래요. 네. 최근에 법사위원들이랑 이 조작기소 특검 언제 추진하면 좋겠냐라고 논의를 했고 어쨌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네. 수석 대변인의 입장이니까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바로 9월부터 추진을 할 것 같고 그때 논란이 가장 크게 됐던 게 이 공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할 거냐 마냐였잖아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법사위와 논의를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 대목이 하나가 있고 제가 또 주목한 하나의 대목은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노웅래 선배 사과합니다. 그 엑셀 두 번째 페이지 주시면 네.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당시에 정치 신인을 마포갑에 투입했고 노 전 의원이 지원 유세까지 했지만 결국은 패배했다. 요 대목이 있거든요. 그 이지은 그러니까 위원장 요 얘기죠. 지역이 이제 마포갑이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저 대목을 보면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내가 좀 잘못되게 공천 배제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면 노웅래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요? 그럼 다시 마포갑으로 상환될 수도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뭐 경선하면 되죠. 경선하면 된다. 네, 경선하면 되는 거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이유는 네.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끌고 이건이 가면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 네. 대통령에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댓글에 뭐 뿌락치냐 뭐 난리 났는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면 갈수록 네. 이때까지 나왔던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 돈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거를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로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녹음 파일 같이 들어보자고. 왜 그 판을 만들어 주냐고요. 이제 강수영 변호사의 네. 우려는 이 건하고 예전에 뭐 조작 기소나 이런 것들은 진짜 성격이 좀 다른데 그렇죠. 자칫 이 건 저 커버 치다가 이전 건들까지 비슷하게 취급받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아니 거죠? 뭘 공격을 해도 세련되게 해서 빌드업을 정신하게 네. 해야지. 어쨌든 무죄 나왔으니까 검찰은 조작이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가다가는 역공을 당한다는 요거 거 저 우려하는 팩트 하나만 거예요. 좀 체크해드리면 요거 돈을 받은 거는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거죠? 500만 원 500만 받은 원. 거. 500만 원 예. 네, 이하. 그돈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받았다. 했고 대신 이거는 경비 처리는 하지 않았고 회계 처리하지 처리하진 후원금 않았고 계좌에 넣지 않았고. 그건 이제 문제가 또 있는 부분이 많이 받았다 치더라도 여튼 네. 돈 받은 건 인정한 거고 그리고 증거 수집에 위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다는 명백하다는 거는 이건 역시 양쪽 다 모두 네. 인정하는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어쨌든 이 두 분의 말씀이 법리적으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네. 이 말들이 틀리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말하는 거는 법조인들로서 말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말을 하는 거다. 노웅래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말을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지금 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서 법조인의 논리를 말을 하면 두 분의 말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었고 실제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에 노웅래 의원이 빠졌어요. 스스로가. 빠지면서 거기를 사실은 이제 새롭게 투입한 사람이 이지은
위원장이었는데 네. 이지은 위원장이 그때 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나와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은 지금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말을 하고 자기 선배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에 전혀 포인트를 두면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정치적인 발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정치적인 발언 플러스 당연히 이제 법조인이니까 그 여기가 이건 다 섞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딱 하나로만 100% 되는 건 없잖아요. 아까 말한 이노센트된 그런 의견은 없어요. 네. 이거는 정치와 법리가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다 법조인이면 그 두 개의 말을 섞어서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은-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행동도 당연히 정치와 법이 다 들어가는 거지. 아니,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고생하셨다 선배님 이런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행동도 뭐 공소 취소 특검 그런 말씀 그거는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이 하는지 안 하는지 공소 몰라요. 취소 특검 그거는 갑자기 다른 하고. 사람들이 하는 네. 얘기고 그건 대통령이 하는 얘기 아니잖아. 대통령이 당청 하는 얘기는 일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같은 하는 대통령 얘기는- 뜻이고 당의 뜻인데 네네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얘기는 없지.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그 당시 내가 당 대표로서 노웅래 의원에게 미안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도 그 당시에 걸렸던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도 속상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아까 뭐 우려하셨던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그냥 참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런 뭐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예전에 뭐 한동훈 의원도 예전에 뭐 그 이야기를 많이 좀 했었으니까 그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 내지는 더 이슈화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있죠. 그 있고 지금 이미 뭐 같이 대통령도 와서 같이 들어보자고 한동훈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당장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검찰이 상고할지부터 봐야 되겠어요. 아, 이것도 상고 포기하면은 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상고 포기하면. 예, 검사가 지금 아까 우리가 대법원 확정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증거 수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상고 그러니까 그거 명확하게. 자체가 네. 저는 상고 이 사건은 저는 그 위법 소지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면 상고를 하지 않아도 안 할 수도 있는 사건을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예, 가도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저는 무죄가 굳이 나올 이거를 거라면 꼭 대법원까지 1심, 네. 2심 다 무죄 나왔는데 대법원까지 꼭 가야 되냐? 그런 네. 생각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상고 포기하면? 아.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정치 쟁점화 돼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치 문제화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럼 국회에서 녹음 파일도 틀고 공소취소 특검 문제랑도 연결이 되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선후배 정치인 간에 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선 유지아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해야- 상황에서 그냥 대법원 가서 또 무죄 그냥 받는 거지. 대법원 상고 안 하셔도 되니까 낫 길티로 좀 끝내고 이거 가지고 조작 기소나 공소 취소로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 아하. 상고 안 해도 상관없고 예, 그거는 대신 정치권에서는 더 이 얘기 뭐 죄가 없네 마네 뭐 이노센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작 기소 얘기하지 말고 조작 기소로 확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소 취소로 가지 말고 네. 그거는 딴 거 가지고 하세요 하려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네.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면 안 되고요. 검찰이 반성해야죠. 예. 머리 박아야 돼요 검사들. 이거 사법시험 1년 공부한 사람도 다 하는 거라니까요. 머리 박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뭐 범죄자라고 그렇게 단언할 것 같으면 범죄자를 갖다가 검사가 일 잘못해가지고 무죄 판결 나게 한 거 아니에요. 다 반성해갖고 징계 받아야지. 그렇게 반성해야 될 문제고 상고하면 안 되는 거 맞고요. 예. 다만 저 같으면은 메시지를 낼 때 이 정치 검찰의 본질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일반인 사건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조사를. 근데 민주당 인사 사건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나온 녹음 파일도 이잡듯이 듣고 영장도 제대로 안 받은 채로 이렇게 캐비넷 채우려고 했던 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수사는 다시 하면 안 돼요. 그 부분 지적하는 건 오케이인데 이걸 타고 대통령 조작 기소까지 가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국민의힘에게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빌드업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건 세련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혹시 뭐 추가하실 게? 아니요, 없어요. 네,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그 시각이 그냥 일반 변호사로서의 그 시각하고 네.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정치적 분명한 것 영향도 같아요. 아마 고려 좀 하신 것 같은데 강수영 변호사께서는. 네, 강수영 변호사는 지금 정치적 영향을 뭐 특별히 막 많이 고려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그 법조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지는 내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데 지금 이 말을 설명한 건데 네. 그건 강수영 그런 식으로 되진 변호사도 않더라고요.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가는 정치적 타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튼 요건 아마 한동훈 의원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아마. 이제 와서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재판에서 검찰이 그래. 보도가 재판에서 됐어요.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고 이미 예. 내용도 이제 예, 보도가 보도가 됐고 이제 됐어요. 이거를 이제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재판 결과를 활용하느냐에 네. 대한 이제 찬반이 오늘 그렇죠. 쟁점이었던 네. 것 같아요.